예,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민중이라는 거는 계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중은 결국에 이제 설득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개념을 탑재를 시키고 제대로 계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 민중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 선동으로 뭐 어떤 프로파간다 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선동으로 해서 양떼처럼 몰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뭐 물론 저도 뭐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절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좀 그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분명 선동주의자들 결국에는 민중을 선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동을 할 수밖에 없다. 설득이 아니라 선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는 뭐 네 이상주의에 불구하고 결국에 민중은 선동을 시켜서 뭔가 목적을 이뤄야지 계몽이 안 된다. 계몽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차피 한국에는 계몽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설득보다 선동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재작년 초부터 뭐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제 기승을 부리던 그 우파 유튜버들 엄청 진짜 유행처럼 번져 나갔잖아요. 막 광화문 가서 막 명함 던지고 완전히 그 생계형 유튜버들.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뭔가 합당한 논리가 없고 전부 다 자극적인 제목, 그냥 유언비어 찌라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사람들을 민중들 수준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나라 민중들은 아직 계몽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사고 수준, 의식 수준이 부족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극적인 어떤 제목을 내로 사람들을 끌어서 일단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민중들을 갖다가 그런 우민들을 갖다가 막 자기들 목적으로 이제 그 선동을 해갖고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당한 논리로 근본적인 계몽이나 설득을 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슬로건과 주입식 세뇌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좌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파들은 우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성과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무조건적인 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파 주의식 세뇌 이런 어? 식으로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요새 약간 그 풍자하고 비꼬듯이 막 그렇게 나가는 몇몇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극적인 영상에 대응한다고 다른 반대쪽의 자극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상대방이 확 막 나가도 우리는 철저하게 정도에 맞는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렇게 가야지만이 결국에는 쉽게 선동되지 않는 어떤 그 근본적인 계몽이 된 그런 근본적인 개념 이치와 논리가 이제 탑재가 된 그런 전반적인 그 민중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것밖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뭐 그 노인네들이 막 젊은 사람들 출산 엄청 강요했잖아. 막 자기 너 내 대를 이어야 돼 이지랄 하고 자기가 무슨 뭐 대를 뭐를 이어요. 아니 자기 사람이 이제 근대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념이면은 다른 사람의 개인주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자기 가족보다는 집안을 먼저 챙기고 무슨 개나 소나 다 자기들이 뭐라고 대를 이어야 돼 내 핏줄과 혈통을 이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죽은 다음까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출산을 강요하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심해지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청년들 나름대로 또 불행해지고 갈등은 더 생기고 반항심 때문에 애를 더 안 낳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애 낳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너무 확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극단주의에 대응한다 치고 극단주의로 대응
우리도 극단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혼란만 오지, 결국에는 민중의 계몽만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페미도 마찬가지로 페미들이나 감성파리에 대응한답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뭐 팩폭 영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인간들을 감정도 없는 철저히 효율과 실리만 따지는 뭐 존재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애들은 패야 돼, 여자는 패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여성부의 뭐 과도한 어떤 그런 페미 정책에 반항한답시고 또 철저히 남성 위주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또 그런 그런 논리를 막 내세우는 거야. 극단주의로 대응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균형이 잡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어떤 그 균형의 조율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영화평점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화평점도 내가 이 영화가 5점이면 5점, 내가 봤을 때 8점이면 8점인 거지, 생각보다 평점이 낮아서 10점 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평점이 높아서 평점 맞추기로 1점 드립니다. 이런 식의 개질할 병들을 떨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각을 하고 내 자유만큼 상대방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눈앞에 있는 개인들한테 잘 생각을 하시지, 본인들이 주제넘게 사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뭐 하나님이에요? 지가 뭔데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서는 본인이 균형의 조율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응? 그냥, 사회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치우쳐도요, 정상적인 우파들이라면은, 논리적이고, 딱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만 딱 하셔야 돼요. 딱 정도에 맞춰서. 재미없어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 뭐, 반일 정신병에 대응한답시고, 뭐, 정신병 수준의 반중 선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 이런 말을 직접 하더라고. 여러분,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일화를 떨었어요. 아니, 뭐, 개 훈련시키는 뭐, 개 행동 교정,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 누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뭘로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누가 누구한테 뭐를 보여줘서 그걸 보여줘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맞게끔 애들을 세뇌시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발상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과 어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수준의 그 민족을 계몽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의 진짜 어떤 존재 가치인데, 응?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특정 정당 당선시켜 주려고 그러려고 지금 민중을 갖다가 정치적인 뭐 슬로건 내세우고 프로파간다 내세워갖고 민중들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세뇌시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려고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엔 어느 정당의 득세를 하든지 결국엔 민중들한테 5분 미만의 세뇌 영상 반복적으로 시청시켜갖고 결국엔 세뇌시켜서 우리 정치적 목적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득세를 하면은 결국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좌파 여인이나 좌파 인사들의 친중 세력들의 비호를 받으며 또 상당한 실리적인 이익을 취하고 후원도 받았고 심지어 정부 지원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니까 이제 우파들도 선동질로 이제 자기들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을 만들려는 거지. 좌파들이 개돼지 선동을 해가지고서는 감성팔이하고 개돼지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만들었으니까 우파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이제 뭔가 자기들의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 갖고 어떤 자기들을 지지하는 개돼지 세력들을 만들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 엄청 땡기죠, 이 사람들. 여기다가도 돈 갖다 바치는 폭구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자기들 신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뭐 놈들이나 좌빨 놈들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개신교 엄청 까죠? 예. 개신교 엄청 까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기 자칭 우파라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개신교 교회는 더 깝니다. 그리고 더 무신론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 우파 프로테스탄트 사상, 그 개인주의, 개인의 존엄성, 그거 자체가 원래 프로테스탄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우파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파 사상이 더 유신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더 유물론적이고 어떤 그런 그 모든 세상을 물질로만 보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거 지금 보면 한국 우파들은 자칭 우파라는 애들이 지들이 더 무신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 보면은 뉘앙스가 굉장히 굉장히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꼭 까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면 솔직히 현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어떤 사실 그 유신론 신앙을 대표하는 게 개신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유신론 자체를 굉장히 부정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굉장히 유신론을 멸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뭐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쌓아온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윤리, 보편적인 윤리 관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그걸 갑자기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 장난처럼 그렇게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일베라던가 어떤 그런 현재 우파 유튜버 사람들이 그 세월호 관련돼 갖고 굉장히 막 자기들 개그 소재로 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추모하는 자리 가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섹시 댄스 추는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 그게 무슨 시위랍시고 그런 짓까지 했는데 물론 나도 보면은 그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그 사건을 갖다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오히려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고인들의 죽음을 자기들 목적에 서 이용하려는 나쁜 행동이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세계 어느 나라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을 가도 어떤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계 공통으로 뭐 이념 체제에 상관없이 세계 공통으로 만약에 누군가의 죽음이나 대규모 참사에 대해 갖고 그렇게 가볍게 장난처럼 여긴다면 그거는 쓰레기 짓으로 놀림을 받아요. 놀림이 아니라 질타를 받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거에 놀림감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우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좌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감성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실적인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면은 국민의 수준이 낮으니까 결국에는 아무 기본적인 경제 구조조차도 무시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퍼주기식 복지에 막 지지를 보내잖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경제 관념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지. 한국이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투기로 부자가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경제가 발달한 것도 어떤 그 특정 몇몇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계획 경제에 의해 갖고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 논리에 대해서는 개념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퍼주기 복지 뭐 착한 말만 하니까 실제로 거지가 되는 길인데 글로 계속 간다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력이 생기면은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전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폭삭 망한 다음에는 이미 늦은 거겠지만은 뭐 그렇게 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몇몇 부자들이 계속 주도를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의 도덕심과 윤리성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한편에서는 무슨 롯데 회장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거 갖다가 그 한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막 신족화 우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이 우리 먹여 살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빠가 이래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예 근성, 누군가를 계속 추종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을 하시지, 먼저.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할 거면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 하나님이 결국엔 모든 거를 다 창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준 게 하나님이잖아,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든가, 오히려 아니면 차라리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 먼저 감사를 하든가. 아니, 무슨, 누군가 하나를 막 신격화 시키려고 좌파나 우파나 안달이 난 거예요. 여튼 간에, 한마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감성질을 존나게 해대는 거에 대한 대응이랍시고 하는 우파들의 행동을 보면은, 결국에는 보면은, 우파들은 그거야. 어떤 본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냥 감성이나 감정이 메마른 소시오패스인 거지. 그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 잘못된 거지. 우파라고 해서 감성, 감정, 동정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봐봐. 그러면, 한국에 지금 우파라고 깝치는 자기들의 친우파 세력이라고 깝치는, 자기들 뭐, 그 친일 세력이라고 깝치는, 내가 이름을 말하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은 이름만 언급해서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그분들 변호사한테 법률 대리인한테 전화를 받고 시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절대 언급 안 해. 근데 누군지 내가 누구 말하는 건지 딱 알 거야. 그 사람들 보면은 철저하게 무신론 주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유신론적인 건 다 그 사람들을 멸시를 하고 다 자기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교도가 됐건, 뭐 샤머니즘이 됐건, 무당이 됐건 다 깝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감성을 갖다 부정을 하죠. 감성 부정하고, 또 신을 부정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지들이 우파래. 아니지,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원시시대 수준으로 그냥 퇴보한 아주 철저하게 기본적인 그런 자기 소유의 개념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리고 철저하게 기본적인 내 소유의 개념 플러스 내 소유는 내 힘으로 지키는 거 나오지. 그리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과 뺏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아주 원시 자본주의적인 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지들이 우파라고 깝족깝족 되니까 누가 우파를 지지를 합니까? 아니죠. 우파라면은, 우파라면은, 모든 부분들을 적으로 다 계몽이 되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우파죠. 예?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국가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입장, 경제적 체제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가 또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인 윤리와 또 그리고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계를 위한 어떤 물론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해야 되지만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소외되고 최소한의 어떤 부족한 그런 기초생활 조차 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 복지 정책과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지를 받는 것보다 노동을 하는 쪽으로 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복지 정책,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또 이 사람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 그것도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우파 사상이라는 건 복잡한 거예요. 되게 다방면을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절대로 또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범주는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코로나 같은 거 뭐 코로나 그거 단속한답시고 정부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전체주의적인 국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통제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이거 갖다가 막 K 방역 잘한다고 외국은 방역도 포기하고 우리처럼 못하지, 이런 머리 안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선진국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개인의 어떤 철저하게 개인적인 개인의 존엄성, 어떤 프로테스탄트적인 사상에서 봤을 때 이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만큼 귀하다는 그런 철저하게 개인에 대한 어떤 존중, 개인의 존엄성. 그러니까 어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정상적인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대해서는 그에서는 만 명의 영혼, 한 명의 영혼의 이 가치의 경중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모든 존엄성이 중시되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이거는 한번 쉽게 말을 해볼게요. 쉽게 설명할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법치 국가면은 어떤 법에 저촉돼, 그러니까 법치 국가라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된다. 희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근데 이 한 명은 무고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희생을 시킴으로써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00,000명의 이익이 생긴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한 명을 갖다가 희생을 시키는 게 맞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명의 희생을 강요를 안 한다는 거지. 정상적인 프로테스탄트 사상이면은. 그러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여론 떼법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죄가 이게 구체적으로 헌법적인 죄가 없어도 여론몰이로 막 이 사람을 처벌해라라고 막 하면은 여론몰이로 처벌을 해버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정상적인 법치, 정상적인 프로테스탄트적인 사상, 정상적인 개인의 존엄성을 지금 존중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면은요, 오직 다수결의 원칙이 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존엄성과 권리를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권력이 커도 절대 개인의 소유를 침해를 못해요. 근데 한국은 어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소유에 손을 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응. 근데 문제는 우파라는 애들도 똑같다는 거야. 우파라는 애들도 그게 똑같아요. 다 전체주의로 흐르는 거야, 우파들도. 한쪽에서는 그 군부 독재나 찬양하고 전체주의나 말하고 있고, 우파가 한쪽에서는 무신론 철저히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감성을 다 차단을 하고 모든 감성을 삭제하고 세상 모든 거를 갖다가 뭐 이게 대형 참사가 됐건 뭐 무슨 뭐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이 됐건 그걸 전부 다 자기들 조롱과 어떤 조롱과 멸시의 그런 대상으로만 삼고 그럼 일배충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일배충하고 틀딱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파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우파의 이미지를 대표하잖아요. 그럼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똑같이 지옥 된다니까. 좌파들이 득세를 하나. 물론 지금 이대로 문재양식 정치를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결말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 경제가 폭망하고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인류의 도덕관념하고 상관이 없이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 경제가 폭망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뭐 개똥 철학을 얘기를 하던 간에 당연히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예,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파들이 하는 식으로 보편적인 윤리 자체를 내다 버리고 깝죽깝죽 뭐 다 내 자유지 뭐 내 자유야 모든 건 다 내 자유야 이러면서 난 돈을 줬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 어느 나라 선진국이 돈을 줬다고 갑질을 해도 됩니까? 돈을 줘도 갑질 못해요. 일본 사람들 친절하다고 뭐라고 하지. 일본은 손님들이 갑질 안 해요. 종업원도 친절하지만 손님도 갑질 안 해요. 여튼 간에 그 얘기가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뭐 원고에도 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다른 칼럼에서 한 얘기고 일단 여기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튼간에 어쨌든 우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신교를 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지지 세력 뜯어먹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인데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 발달을 해가지고 저는 유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교 플러스 기독교. 근데 한국 교회들은 지나치게 헌금 뜯어먹기 장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튜버들이 하는 후원금 뜯어먹기 장사인 거야. 목사가 앞에 나와갖고 좋은 얘기 해주고 심지어 위성으로 아니 그 동네에서 그 동네도 교회가 있으면 되는 거지. 위성으로 온 동네에다가 예배다 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 받고 의지를 하면서 교회 운영을 했잖아요. 후원금 장사 했잖아. 교회도. 그러니까
어, 그 어떤 후원금 장사에 있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큰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낼 돈으로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우파 유튜버에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우파 유튜브에 돈을 쏘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들이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좌파들이 개신교를 왜 이전부터 계속 개신교를 왜 무너뜨려야 되냐고 하냐면은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정치 자체가 곧 종교죠. 재정일치식 종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일치식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전체주의적 재정일치적 정치 형태가 결국에는 사회주의인데 이 사람들 보면은 그 공산주의 새끼들 그 사람 그 국가 지도자 죽으면은 그 시체에 방부 처리해서 막대한 거 예산 쏟아부어서 해마다 방부 처리 관리를 계속 다시 해주면서 그거 시체 유리관에 보관하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 체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논하기 이전에 그렇게 지도자 시체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방부 처리해서 보관하고 유리관에 넣고 그 숭배를 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이미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그 문화와 관념 자체가 너무 기괴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본인들이 개신교를 막 부정을 하고 유물론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엽기 사이비 종교 수준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인데,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국가 지도자가 결국에는 어떤 종교적인 숭배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교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어떤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신론 종교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예전부터 좌파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험담을 계속적으로 막 사회에 퍼뜨리면서 기독교 반대 운동을 계속 벌여요. 그 사람들은, 좌파들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어떻게 종교 자유를 수호한다는 우파들까지, 한국 우파들은 그렇게 우파들까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깔까?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교회를 더 까요, 지금. 근데 물론 교회는 나도 까지. 근데 교회를 내가 까는 거는 나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갖다 나는 몇십 년을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복음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그 행위 자체, 유신론이라는 거 자체를 굉장히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 우파 유튜버랑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후원금 장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후원금 장사는 우파가 더 악랄하게 하죠. 좌파보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근대 자유민주주의 어떤 핵심 사상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전혀 못하는 어떤 유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한국식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는 그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개신교인 척 이름만 바꿔서 기복신앙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십자가만 단 거. 그게 사실 한국의 유독교인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아주 악랄하게 살림살이 막 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진짜 여편네가 막 교회 나가서 부흥회 참석하더니 남편이 벌어온 돈 전부 다 그냥 교회에 갖다 바쳐갖고 집안 말아먹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자기 구원받는다고. 어? 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의 개짓거리를 한 게 이제 한국의 잘못된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한 짓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들이 어떤 비판받을 뿌리를 미리 뿌려놓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상당수가,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고 상당수가 말만 개신교 교회지 실제 프로테스탄트 주의랑은 1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목사만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모아놓고 후원금 받는 단체에 불과했다는 건데, 근데 여튼 이거는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비판을 받아야 될 요소는 맞는데, 지금 그 우파 유튜버들이 종교를 까는 건 아예 무신론적 관점에서 까는 거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신앙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어떤 그 성경적인 종교의 본질로 돌아갑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종교 비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철저히 사회에 무신론을 뿌려야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후원금 장사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기존의 어떤 교회의 돈을 막 바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던 그 호구들한테 그 호구들이 그 호구들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이제 완전히 안주할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갈 곳 없는 그 후원금들을 자기들한테 오게끔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파 유튜버 새끼들은 계속 불안감을 갖다가 막 조성을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응? 그러니까 어딘가 의지해서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정신병자들의 그 금전을 갖다가 결국에 우파 유튜버 본인들한테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까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뭐 지금 유튜브에서 자기들 딴에 기발한 영상이 가지고 뭐 비아냥거리는 투로 좌파 까고 페미 까고 뭐 비건 까고 이런 코미디 영상들 만들어서 올리는 자칭 우파 유튜버들 얘네들 때문에 우파 지지도가 높아질까요? 아니죠. 전혀 반대예요. 딱 봐도 비호감이잖아. 그냥 일배충이 아니면 좋아할 수가 없는 영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냥 걔들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격에 대한 거 무시가 딱 들어가 있잖아. 모든 영상에. 그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예? 어차피 그냥 망한 인생들이나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파들도 다 같이 망하자는 생각으로 좌파가 되듯이 우파들도 다 같이 좆되자는 식으로 그런 영상이나 보고서는 우리 다 같이 인격 무시하고 다 같이 그냥 감성이고 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돼가고 다시 약육강식 아비규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생각 가진 놈들이나 우파가 되는 거야. 응? 근데 이런 영상들을 막 5분씩 편집을 해갖고 젊은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줍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자빠진 분들이 지금 우파를 대표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좌파들보다 더 심각하게 세뇌를 지금 지금 세뇌를 민중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얘네들은 한국인은 어차피 개몽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정당화를 시키지만은 사실 자기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지들 활동이 역효과라는 건 지들도 알아요. 사실 얘들은 계몽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동을 할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얘들은 솔직히 민주당이 계속 득세를 해야지 자기들한테도 이로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민 그 우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속 후원금을 더 쏟아 부으니까. 그냥 돈이 목적인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에 그냥 민중이 계몽되지 않는다라는 발상 자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이 발상 자체로 그냥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이 개돼지라는 표현은 나도 쓰는데 개돼지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현재 개돼지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이 됩시다라는 의미로의 개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차피 설득은 절대 안 된다. 나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설득이 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말하는 거 보면 자기 본인들이 뭐 그렇게 특별해요? 자기들도 할 거 없으니까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직장에 성실하게 출근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본인들 수준이 특출나게 높아요? 어?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뭐 남들 대깨문 까봤자 결국에는 본인이 대깨문이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인 거야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수준을 낮춰서 보는 거 이상한 선민 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만 우리 이 해안을 갖고서는 본질을 볼 수가 있고 절대 민중은 계몽 안 된다. 그러니까 민중의 계몽이 안 된다고 선동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상 본질적인 차별주의자들이란 거지. 아주 근본적인 차별주의자들. 그러니까 본질적 인격 자체에 대한 차별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예. 내가 말하는 차별주의자는 뭐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냥 차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차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거를 뭐 자기들 멋대로 이거를 차별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거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인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적인 근대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 또 근대 자유민주주의 정치라는 거는 사장이 됐건 직원이 됐건 같이 공동 생산을 한 거면은 그거에 맞는 지분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근데 지금 우파 유튜버들은 사장 맘대로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 현재의 어떤 그 생산에 대한 공헌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공헌을 한 만큼의 적절한 배당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중재가 나서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지금 사회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 그거 갖다가 100%그 업주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 이런 원시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거 자체가 정상적인 자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격도 마찬가지. 인격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됐건 노숙자가 됐건 기본적인 인격에 대한 그 차이는 똑같아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본인이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까지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이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사회주의 민주당 그 정당 자체 민주당이 득세를 하면서 행정명령이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 계속 침해를 하려고 하는 걸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나는 한나라당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 한나라당도 똑같이 전체주의자들이거든. 얘들도 통제주의자고 전체주의자고. 한국은 전체주의 통제주의자들끼리 싸우는 거지. 한국에는 자유주의 정당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 수준도 진정한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가 없고 본인들이 자유주의를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수요도 없는 공급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자유주의가 탑재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현재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먼저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유주의 성향에 맞추고 자기 본인들도 어떤 진정한 현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가져야만이 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그걸 깨달으려면 우선 유권자 국민들이 먼저 계몽이 돼야지 정치인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계몽 수준이 높아지는 거,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계몽이라는 게 이게 계몽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팩트인 거예요. 근데 근데 어차피 민중은 계몽이 안 된다고 계속 선동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자기들이 득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우민들을 자기들 목적에 맞게 양떼처럼 이리저리 몰고 가면서 악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개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걸 이용해갖고 자기들이 그 수준 낮음을 악용해서 자기들 금전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파 유튜버에다가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 행위도 마찬가지지. 수준 높은 놈이 미쳤다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습니까? 수준 높은 놈은 그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들 학용품 사주고 자기 마누라 옷을 사줘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깨우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써요. 병신이니까 우파 유튜버에 돈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그 우파 유튜버에 돈 갖다 바치는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민적 수준이 낮고 병신 같은 수준이 유지가 돼야지 돈을 버는 놈들이 하는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활동이나 노동사람 활동 등을 할 때는요, 이 민중들이라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전제를 하고 설득이 될 거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설득이 될 거란 전제가 없으면은 논설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 왜 목적 자체가 설득이 아닌 목적 자체가 없는 글을 왜 써요? 그냥 이건 단순한 개돼지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선동성 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글들은 다 공해죠.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글들은. 그러면은 본인들이 진짜 한국인을 계몽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아비규환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아니 계몽이 안 되는데 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자빠져요? 왜 계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나와갖고서는 논설 활동을 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왜 썰을 풀고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활동을 하냐고요. 결국에는 개돼지들 선동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좀 편하게 후원금 받고 돈 벌면서 살아보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의도가 불순한 인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